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윤호의 특집 방송 어머니께 식사 대접 4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놀면, 탕탕탕탕 탕수육. 아닙니다. 이제는 이 노래에 개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놀면, 속상할 땐 떡볶이. 예, 오늘은 어머니께 식사 대접으로 죄송합니다.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걱정이 참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또 고파지더라 이겁니다. 뱃속에서 거지 새끼가 들었는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배꼽시계가 정확히 시간을 정확히 측정한 건지 꼬르륵 꼬르륵 하는 알람 소리가 울리는 날이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마음도 아프고 울적할 때, 그리고 많이 걱정스럽고 고민이 한가득할 때, 뭐 입맛이 없다고 한다지만 뱃속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라도 우울하고 슬프고 많이 외롭고 그럴 때면 꼭 이상하게, 그렇다고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저는 원래 솔직히 여러분에게 양심 고백하지만 솔직히 저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지, 오히려 제 여동생이 국룰처럼 맛보게 해줄 수 있었던, 동생이 시집가기 전에는 그렇게 떡볶이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많이 속상하고, 때로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고민 걱정이 참 많이 늘어났잖아요. 다시요. 또 코로나19 시국이다 보니까 또 외로움도 많이 타고, 또 우울함도 또 많이 감돌고요. 또 지금 하늘빛이 또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게 울적하고, 또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결이 을씨년스럽게 한 이런 날, 짜잔, 떡볶이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재료는 간단했어요. 동네 앞에 마트 가가지고요, 떡볶이 떡, 그리고 어묵, 그리고 라면 사리를 사왔고요. 당연히 떡볶이 먹을 땐 여러분 뭐다? 요즘 제가 한창 빠져있는 청귤맛 나는 사이다 이렇게 사왔습니다. 걱정 많고 고민 많았던 날에 여러분들은 무슨 음식을 즐겨 드시나요? 저는 떡볶이를 하는 장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많이 속상하고 걱정하고 뭐 입맛이 없다 그런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고요? 뱃속은 아직도 배꼽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듣는 얘기지만, 내돈내산 한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오뚜기 사리라면, 그리고 부산 어묵, 그리고 꼬마 떡볶이, 그리고 탄산음료 2개. 여러분 인정? 내돈내산 인정? 예, 인정하셨습니다. 아무튼 떡볶이 떡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 일단은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빨아주고 버리고, 한번 깨끗한 물에다 떡볶이 떡을 이렇게 담가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묵을 사각 모양으로 썰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양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도 지그재그로 또 썰어 보고요. 입은 갑은 있지만 칼은 날렵하고 예사롭지 않게 썰어댑니다. 슥슥슥 삭삭삭.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이거는 칼에서 나는 어묵 자르는 소리요. 슥슥 삭삭. 죄송합니다. 효과음을 좀 내봤습니다, 입으로. 그리고 여러분 떡볶이 하면 국룰이 있습니다. 뭐다? 삶은 달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달걀 어떻게 삶으신지 제가 예전에 보여준 적 있죠? 냄비에 물을 한가득 넣으시고, 소금 조금 넣으시고요. 그리고 계란을 넣으시고, 2개든 3개든 똑같습니다. 삶는 시간은 무조건 15분입니다. 15분 이후에 넘어가면요, 나중에 계란을 깠을 때 노른자가 밤색으로, 겉에가 회색으로 감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계란을 그렇게 너무 오래 삶았다 이겁니다. 갓 삶은 계란 삶은처럼 먹으려면요, 노른자가 일단 전반적으로 노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란을 삶자마자 바로 찬물에 직행해서 찬물에 넣자마자 바로바로 끄십시오. 그러면 진짜 훌렁훌렁 잘 까져요. 너무 오래 찬물에 냅뒀다가 까면요, 그 껍질과 그 하얀 속살이 늘러붙어서 떨어져서 좀 지저분해지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옛날에 동생이 떡볶이를 해준다고 하거나, 혹은 동생이 일 갔다 오는 길에 가끔 이제 떡볶이를 사올 때 항상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 맞춰 스피디하게 냉장고 문을 딱 열고, 계란을 삶았을 줄 알았던
그런 센스 있는 오빠였답니다. 여러분, 계란은 뭐다? 삶아줘야 합니다. 떡볶이의 영원한 친구니까요. 아무튼 계란도 삶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요, 어머니께서 항상 대파나 파 같은 종류를 많이 사와요. 요리할 때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 왜 그러냐, 파를 미리 다 썰어놔요. 그리고 냉동실에다가 크린랩 비닐에 넣어서 보관을 해놔요. 왜냐? 먹고 싶을 때마다 조리할 때 항상, 이거 저런 꿀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를 다져놓고 썰어놓은 거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떨어내서 이렇게 요리할 때 주로 쓰이거든요. 특히나 저도 라면 넣을 때 일부러 파를 더 넣어서 파라면을 끓여 먹거나, 파를 계란 후라이 할 때 넣어서 부쳐가지고 계란 후라이 제대로 파 기름이 나는, 파 맛이 나는 계란 후라이를 해서 간장 넣은 참기름과 들기름 넣은 그 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튼 저희 집만의 파 보관 비빔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파 많이 사오시게 되면은 대파든 쪽파든 많이 이렇게 잘라서 어슷썰게 하듯이 다지듯이 썰어주신 후에 비닐팩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꿀팁이에요, 여러분. 요리할 때 참 알맞게 참 좋고요. 역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물 내기에는 마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동네 떡볶이집 가면요, 파나 마늘이 안 들어가요. 그냥 떡볶이에 걸쭉한 그냥 고추장하고 설탕만 발라진 그런 조미료만 하지 마늘하고 파가 안 들어가요. 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죠 저 라떼는 저희 집 바깥쪽에 떡볶이집 아줌마네가 저희랑 같은 한 집에 살을 때였어요. 뭐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 말처럼 저희 집에 한지붕 두 가족이었거든요. 그때 떡볶이집 내 아줌마네가 하는 요리를 보면은 일단 물을 넓은 철판에 깔고, 그리고 파를 진짜 많이 넣었어요. 대파를 막 엉성하게 쓴 대파. 예전에 파를 안 먹고 막 걸러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윤호야, 파를 많이 먹어야 된다. 파에 몸에 좋은 게 많단다. 그때부터 파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건 부모의 영향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뭐 당근 안 먹는다, 또 요즘 애들은 피망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먹는 식감이 다르거나 맛에 의해서 차이가 좌우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요즘 파김치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특히 파김치도 익은 거 말고 바로 묻혀진 파, 그 특유의 그 파 향 맛이 의외로 즐기게끔 됐답니다. 아무튼 좀 3000% 빠졌지만, 여러분 떡볶이는 딱 세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고추장, 소금, 그리고 파. 근데 이날은 제가 뭔가 특별한 맛을 내보고 싶어서 저만의 떡볶이를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빼빼데이 때 어머님한테 받았던 가래떡은 벌써 이미 먹었고요. 떡볶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아무튼 마늘 이렇게 다져서요. 마늘도 다졌습니다. 여러분, 마늘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요. 찌개든 국이든 뭐 이런 떡볶이조차 해도 말이죠, 깊은 국물 맛을 낼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마늘 선호자가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옛날에 저한테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일 때 저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윤호야,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국이든 간에 무조건 마늘을 넣어야 한다. 찌개나 국 뭐 그런 종류는 3조합이 있대요. 마늘, 양파, 파. 예, 그러니까 마늘은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이날은 원래 떡볶이에 마늘이 안 들어가는데 이날은 왠지 마늘을 넣고 싶어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여러분 빻는 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칼 옆면 넓은 부분에다가 마늘 둥그런 거 내시고 주먹으로 쿵 치십시오. 그러면 마늘 이렇게 으깨져요. 그리고 마늘 칼로 이렇게 다져주시면은 마늘을 쉽게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기 써있는 대로 여러분 국물 맛의 담백함을 맛보고 싶었어요. 원래 떡볶이 국물은 걸쭉걸쭉함이잖아요, 끈적끈적한. 근데 저는 이날 국물 떡볶이를 먹고 싶었습니다. 왜냐? 너무 고민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침 땡, 점심 땡, 저녁 땡 아무것도 안 먹은 공복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 계속해서 거지 새끼가 들었는지 알람 소리가 꼬르꼬르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국물에다가 라면 사리 넣어서 라볶이를 해서 제대로 라면 떡볶이를 먹고 싶었거든요. 특히 국물이 심하죠. 그리고 이날 파 진짜 많이 넣었죠. 여러분, 파가 핵심입니다. 떡볶이에는 뭐 떡볶이 핵심은 고추장이랑 설탕이라는데 아니에요. 이 쌈장은 며칠 전에 어머님한테 제가 회 사드리고 남은 양심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쌈장을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쌈장 조금 들어가면 맛있어요. 아무튼 쌈장 반 숟가락을 넣는 모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쌈장도 의외로 찌개 끓여서 먹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그래서 쌈장 반 수저 넣고
떡볶이 국물에 맞는 고추장 한 숟가락을 팍팍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많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라면물 못 맞추는 거 인정합니다. 매번 라면이 한강이 되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국물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마늘 들어가고 파 들어가고 쌈장 반 숟갈 들어가고 고추장 한 숟갈 반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도 당연히 넣었고요. 팔팔 끓고 있죠. 이때까지도 떡은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계란 15분 시계를 맞춰서 무조건 완료가 됐습니다. 어차피 이거 계란 또 한 번 넣어서 팔팔 끓일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계란을 껍질을 또 한번 깠습니다. 찬물에 넣어서요. 그리고 끓는 와중에 이거 여러분 가스불 제가 끈 거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로 떡을 투하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물 진짜 많죠 여러분. 참고로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국물 떡볶이에요. 국물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로 물 또 많이 넣어서 한강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묵을 또 추가로 투하를 했고요. 여러분 어묵을 먼저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어묵 자체적인 국물 베이스에 우러나서 떡볶이가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떡볶이 집에서 파는 떡볶이하고 집에 있는 떡볶이하고 왜 맛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떡볶이 집에서는요 떡볶이가 걸쭉해지고 좀 마른다 싶으면은 옆에 있는 어묵 국물을 넣어요. 여러분 어묵 국물이 뭡니까? 어묵 국물 특유의 그 담백한 그리고 따뜻한 그 어묵 국물 베이스 국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더 짜지고 더 달달하게 맛있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날 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팔 끓이잖아요. 끓이고 한 2-3분과 5분 정도 또 팍팍팍 2분과 3분 끓이다가 이렇게 삶은 달걀 2개 아주 여러분 깨끗이 잘 까졌죠? 뜨거운 거 바로 찬물에 해서 바로 까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깔끔하게 하얀 속살 벗어져 나가지 않게끔 잘 끓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품 같은 거 있죠? 저는 솔직히 라면 끓일 때도 그렇고 떡볶이 끓일 때 보면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런 거 걷어내고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열의 뭐 명이나 장인은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삶은 달걀 2개도 넣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활용 종점은 이 면입니다. 면사리. 여러분 마지막 탈을 안에 살을 넣으시게 되면요 의외로 국물이 좀 많이 쫄아요. 왜냐면 면 자체가 이 국물을 머금기 때문에 이 면이 쫄릅니다. 국물이 좀 쫄아요. 그래도 이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날 저는 국물 떡볶이를 해먹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감상해 보십시오. 보글보글 여러분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니 효과음을 놓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제가 나중에 진짜 시간 되면은 떡볶이 끓이는 것도 진짜 브이로그로 꼭 제작해 볼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끓는 동안 잠시 감상해 주시죠. 여러분 떡볶이도 통통하게 물도 국물 잘 많이 머금었죠? 맛이 어떨까요? 처음으로 쌈장을 넣어봤는데 말이죠. 여러분 떡볶이의 오묘한 맛을 느끼시면요 간장도 잠깐 살짝 넣으시죠. 일단 그 외간장이라고 그러죠. 국간장 같은 거 말고 말이죠. 그런 거 넣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며칠 전에 어머님하고 중국집 맛집을 찾아낸 그 썰 아시죠? 그때 남은 만두입니다. 만두 서비스로 온 군만두를 여기에 접목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만두나 튀김 요리 먹을 때 떡볶이랑 먹을 때 어떻게 드십니까? 따로 간장 찍어서 만두나 튀김을 드십니까? 아니면 떡볶이랑 같이 버무려 드십니까? 저는 옛날에 따로 먹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같이 펄펄 끓이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떡볶이 집에 가면은 1순위로 가장 좋아했던 게 오징어 튀김이었어요. 그리고 야채 튀김.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김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입맛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 요즘 김말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만두 다음으로. 아무튼 만두 아무튼 또 다시 삼천포로 빠져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이 서비스로 받은 중국집용 만두를 한번 다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군만두를 스케이팅을 태웠습니다. 왜냐면은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코팅 한번 기름발로 제대로 해준 다음에 떡볶이랑 조합을 시키면 맛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주얼 보십시오. 아 진짜 웅장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참고로 이 단무지도 중국집에서 먹다 남은 단무지입니다. 참고로 단무지 많이 갖다 달라고 하면 많이 서비스로 갖다 주니까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한 숟갈. 이거 저만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혼자 진짜 다시 한번 은혜와 얘기하지만 어머님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주제는 어머니께 식사 대접이었으니까요. 아 여러분 비주얼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죠? 분명히 저는 국물 떡볶이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면이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국물이 많이 머금어서 많이 쫄아든 상황이죠. 이 군만두 구운 거 보시죠. 좀 태워 먹긴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같이 비벼 먹었어요. 여러분 저 참 맛있게 잘 끓였죠. 일단 맛을 봐야겠죠. 왜냐면 쌈장이 이날은 특별하게 또 들어갔고 마늘도 첨가된 거니까. 특히나 여러분 떡볶이는요 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파 그 뭐 백종원 선생이 말한 파기름도 있지만 파가 진짜 많이 들어가야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는 국룰을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다시 봐도 침이 막 꼴깍꼴깍 넘어가네요.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주얼 깡패죠. 여러분 고민 걱정 많은 날엔 뭐다? 떡볶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여러분 제 여동생의 18번 요리 1번은 떡볶이였습니다. 떡볶이 또 킬러였는데 저 혼자 이렇게 또 맛있게 먹게 되었네요. 요 만두 보십니까 여러분? 만두 빠져있죠? 갑자기 떡볶이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떡볶이가 또 먹고 싶네요. 사 먹는 것도 좋지만 나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도 또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날 떡볶이는 쌈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오묘한 맛이 났어요. 아무튼 재료를 이것저것 사오고 또 이것저것 특별하게 쌈장도 넣어보고 마늘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넣어봐서 맛 좋은 떡볶이를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맛스러운 현장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맛있게 느껴지시나요? 참고로 여러분 이날 어떤 날인지 아시죠? 지금 오늘 날씨처럼 풍경처럼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처럼 저는 걱정과 고민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굶은 상황 속에서 이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상황입니다. 배꼽시계는 늘 정확했고 늘 나 스스로를 얼굴 붉히게끔 만드는 상황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저만이 아는 비법인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알려드릴게요. 윤호의 떡볶이 더 감칠맛 나게 먹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일단 집에 간장 있죠? 간장을 갖고 오십시오. 그 간장에다가 떡볶이를 콕 찍어서 드셔보십시오. 와 진짜 핵꿀맛입니다. 진짜 핵꿀맛. 모르겠어요. 저 어느 날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걸쭉한 떡볶이보다는 특히나 떡볶이가 묽어가지고 그 소스가 많이 안 묻은 상태 있잖아요. 물떡볶이라고 그러죠? 국물 떡볶이 같은 거. 그런 거 먹을 때는 이렇게 간장을 찍어 먹으면 의외로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뭐 저렇게 너무 짜게 먹는데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날도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떡볶이 그거 맵고 짤 텐데 왜 그걸 또 간장에 찍어 먹냐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진짜 떡볶이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라떼는 말이죠. 저희 동네 떡볶이집이 옛날에 같이 살았을 때 그 떡볶이가 100원에 10개를 주는 집이었어요. 밀떡볶이. 근데 그 집에서 떡볶이가 여분은 남는 떡을요 그 기름옷을 입혀서 떡튀김이라 해서 떡을 따로 또 튀겼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에 10원씩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떡튀김이 차갑거나 딱딱해도 간장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떡튀김 잘못하면 이렇게 터져요. 진짜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그때부터였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떡볶이집에 가게 되면은 늘상 가끔씩 묽은 떡볶이를 사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떡볶이 하면 여러분 걸쭉 떡볶이가 1순위잖아요. 근데 물떡볶이를 사오게 되면은 이상하게 밍밍하고 심심하잖아요. 제대로 좀 더 졸여졌으면 맛있었을 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간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감칠맛 나는 맛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집에서 떡볶이를 배달을 시켜 드시거나 아니면 떡볶이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드시게 되면요 꼭 간장에다 찍어 드십시오. 저는 이날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해 사드리고 남은 그 와사비를 따로 보관해 둔 게 있었는데 와사비 1번 혹시나 해서 한번 풀어서 먹어봤는데 와 이것도 의외로 묘미가
매콤하면서 은근히 짭짤한 맛이, 은근히 쌉쌀한 맛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떡볶이 진짜 맛있고 감미롭게 드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떡볶이를 포크로 콕 찍은 후에 간장에 찍어 드십시오. 진짜 핵꿀 맛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후회 안 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언비어를 남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진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떡볶이 먹어본 인생 역사상 가장 맛있고 가장 오묘한 맛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완전 강추 드립니다. 여러분, 떡볶이는 뭐다? 간장에 찍어 드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로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떡볶이 국물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구운 소금김 무스러뜨려 뿌신 후에 밥이랑 쓱쓱 싹싹 비벼 먹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항상 계란을 맨 마지막에 먹어요. 비빔면을 먹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냉면을 먹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국물처럼 따르는 것 중에서 뭘 먼저 드십니까? 계란을 먼저 드시고 먹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막에 먹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일수록 나중에 먹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1순위로 먹는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저는 그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먹더라고요. 이날도 계란 하나 남겨놓고요, 밥이랑 떡볶이 국물에다가 김가루 뿌려서 으스러뜨려서 아주 짭짤하고 짭조름한 아주 알콤달콤한 그 맛을 봤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쌈장이 들어가니까 더 맛이 깊이가 풍미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아까 전까지만 해도 고민 걱정 고민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역시 고민하고 우울하고 걱정거리 많을 때는 먹는 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진짜 다 먹은 후에 이 남은 소스 국물에다가 밥 넣고 김가루 넣고 김에 밥까지 비벼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고로 이날 어머님께서도 떡볶이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떡볶이를 해드리면요, 떡볶이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면사리를 의외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지? 떡이 진짜 어머님께서 또 떡도 소화가 안 되시나? 저희 어머니는 원래 밀가루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인데 아무튼 어머니께서도 맛있게 드시니까 또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또 사진을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 어머니께 식사 대접 4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윤호의 특별한 떡볶이 만드는 시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십시오.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속상할 땐 떡볶이. 여러분, 윤호의 떡볶이 실력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떡볶이 꼭 해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볶이 윤호가 특별히 알려준 이 방법대로 드십시오. 떡볶이는 어떻게? 간장에 살짝 찍어서 드십시오. 그러면은 오묘하고 아주 맛깔스러운, 더욱더 감칠맛 나는 떡볶이의 오묘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윤호의 떡볶이 만드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짜증날 땐 짜장면 드시고 우울할 땐 울면을 드시지만 속상할 땐 뱃속에 배꼽시계가 늘 알려오는 그 마음 그대로 떡볶이로 화끈하게 고민 걱정 후후 털어 날려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호였습니다.